챕터 1. 매도 신호 감지하는 법.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 매도 신호를 감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매도 신호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주식을 팔아야 할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시장에서 더 큰 손실을 피하고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터 린치와 같은 전설적인 투자자의 조언을 참고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매도 시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매도를 고려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시장 점유율이 2년 연속 하락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의심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광고비 증가가 이익 감소로 이어질 때입니다. 광고는 회사의 이미지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광고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도 이익이 감소한다면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신제품 개발이 없고 연구개발비를 삭감하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기업의 성장 동력은 신제품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기적인 발전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경우도 매도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나치게 비싼 인수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줄어든 회사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부채가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매도 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현금 유동성이 줄어들 경우 기업의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사주 매입을 위한 잉여 자금이 없을 경우입니다. 자사주 매입은 일반적으로 주가를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잉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매도 신호로 봐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면 그 기업의 미래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배당 수익률이 낮아지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배당금은 주식의 매력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약 배당 수익률이 감소한다면 투자자들이 다른 제안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가 수익 비율이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매도 후 재매입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안정적인 기업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가 훼손될 때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투자자는 본인이 선택한 기업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매도 결정을 내릴 때는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매도 신호를 정확히 감지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터 린치의 조언을 잊지 마세요.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집중하고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성실한 분석과 꾸준한 관찰이 결국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챕터 2. 매도 신호와 고성장주 관리. 1. 피터 린치와 매도 신호.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신중하게 매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매도 신호는 여러가지 경제적 또는 기업 내부의 변화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거나 시장에서의 위치가 위협받을 때 매도 신호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제품 성과 저조 시 매도 신호. 신제품의 성과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다음 신제품 출시가 지연될 경우 이는 신뢰할 수 있는 매도 신호로 여겨집니다. 신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출시되지 못한다면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매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3. 경제 침체와 주요 사업부의 취약성. 주요 사업부가 경제에 취약할 경우 매도가 적절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해당 사업부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기업의 전반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매도 신호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원가 상승과 수요 감소. 기업의 원가가 상승하고 제품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은 매도 신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원가 상승은 기업의 이익을 압박하고 수요 감소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신호를 주에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지표를 통해 매도 결정을 신중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고성장기의 종료와 재고 증가. 고성장주의 성숙기로 전환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고성장주가 성숙기로 접어들면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고가 증가하거나 기업의 자본적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 이는 매도의 경고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고성장기의 종료 시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6. 기관 투자자와의 관계. 기관 투자자들의 과장된 스토리와 비싼 거래가 이루어질 때 매도 고려는 필수적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경우 이는 잠재적으로 큰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 결정을 신중히 해야 하며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7. 매도 시점 파악하기.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러 신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3050% 상승했을 때 매도를 고려해야 하며 기본적인 기업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도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투자자는 보다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고성장주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매도 신호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신호를 적절히 인식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항상 시장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챕터 3. 회생주 매도 시점의 판단 기준. 회생주란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회생 절차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경영 상태로 돌아온 주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회생주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매도 시점을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주를 매도하는 최적의 시점은 회사가 회생한 후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생주 매도 시점의 판단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채의 증가가 있습니다. 기업이 회생한 후에도 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면 이는 매도 신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고의 빠른 증가입니다. 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이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익 전망 대비 부풀려진 주가 수익률입니다. 주가가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면 매도 시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고객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을 경우에도 매도 신호로 간주됩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주를 매도할 때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시장의 반응을 잘 분석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매도 전략은 기업 사냥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업 사냥꾼이란 기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인수하려는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이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기관 투자자의 보유 비중이 증가하는 신호가 나타나면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생주 매도 시점의 판단 기준은 단순히 숫자나 지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와 시장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회생주를 매도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주 매도 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잘 이해하고 매도 신호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생주에 대한 투자는 리스크가 크지만 올바른 판단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챕터 4. 주식 투자에서 피해야 할 12가지 어리석은 생각. 투자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내릴 만큼 내렸으니 더는 안 내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식을 사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류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언제든 더 떨어질 수 있으며 바닥에서 주식을 잡으려는 시도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인내하고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하며 칼이 땅에 부딪히고 멈춘 후에 잡는 것이 좋습니다.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다고 해서 서둘러 매도하는 것은 이릅니다. 회사의 기본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절대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회사의 스토리에 기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주가의 변동성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사지 않아서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얻은 이익을 자신의 손실로 여겨서는 안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위험한 투자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주식의 성과는 가격의 변동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전망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투자 성과는 가격과 전망의 혼동이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점에서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감정적 반응을 지양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이 개입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정보를 다양한 출처에서 얻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가 훨씬 더 안정적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버려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반드시 고위험 고수익의 게임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화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이 믿는 투자 전략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리서치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결정이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투자 전략을 맹신하지 말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변화하며 따라서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이 필요합니다. 챕터 5. 주식 투자와 리스크 관리 전략. 주식 투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투자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은 항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피터 린치와 같은 유명한 투자자의 전략을 참고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 중 한 명으로 그의 투자 철학과 전략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며 그 기간 동안 연평균 29.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데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믿고 투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은 주식 투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주식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로 인해 급격한 변동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항상 리스크를 인식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피터 린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산업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특정 산업의 부진이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 전략 중 하나는 하이브리드 투자입니다. 그는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등 다양한 유형의 주식에 투자하며 각각의 주식에 맞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고 저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유연한 접근 방식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 대한 피터 린치의 관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는 장기 투자가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성장과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신경 쓰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평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믿는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피터 린치의 전략을 참고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투자자들이 시장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챕터 6. 주식 투자 전 고려해야 할 질문들. 1. 주택 소유 여부와 자산 관리. 주식 투자에 앞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주택 소유 여부입니다.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인플레이션 방어에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집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자산을 확보하며 주식 투자에 대한 여유 자금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통한 안정적인 자산 관리는 투자 시 더 큰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 앞서 부동산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자의 자금 필요성 평가. 다음으로 중요한 점은 투자자가 자금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식 투자에 사용할 자금은
가까운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비나 긴급 자금으로 사용할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고 여유가 있는 자금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정 상태를 고려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심리적 자질의 중요성. 성공적인 주식 투자에는 심리적 자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내심, 자신감,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는 투자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시장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준비가 결국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시장 예측보다 좋은 종목 찾기. 피터 린치는 투자자들이 시장 예측보다 좋은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는 시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이 믿는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좋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기업의 재무 상태, 성장 가능성, 산업 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는 자신이 믿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5. 소문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과 대화의 변화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 열광하거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 이는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소문과 반응을 잘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주식 투자를 위한 기본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 이러한 요소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정적인 금융생활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로 나아가길 바랍니다.